자, 용언. 얘들아, 품사의 핵심은 용언이야. 품사의 핵심은 용언이야. 왜냐하면 들어봐봐. 앞으로 니네가 이거 품사 뭐야?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그런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문법들을 배우면서 품사가 바탕이 돼야 이해할 수 있는 문법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 니네가 나중까지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게 누구냐면 용언이야. 그래서 오늘 용언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선 얘들아, 용언이라는 말에서 이 용자는 무슨 용자? 이 용자는 무슨 용자? 쓸 용자. 활용하다라는 말이야. 즉, 용언이란 말은 그럼 결론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단어요? 활용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겠어? 가변어라고 부르겠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가변어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용언들 중에요. 동사형용사 하기 전에 용언의 구조라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동사형용사 할게. 자, 1번 용언의 구조. 헐, 용언도 구조가 있나? 네. 우리 용언에 가장 쉬운 게 가다니까 가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가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얘가 통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요거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되죠? 가와 다로 분석이 되거든요. 이때 가는 활용하는 과정에서 뭐 하는 애? 활용을 하면 가다, 가고, 가니, 가서 바뀌지 않는 애. 변화가 없는 애. 그래서 얘의 이름이 뭐야? 그렇지. 얘의 이름이 어간이에요. 요런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다 뒤에 붙는 말. 얘네들은 어간 뒤에 붙어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얘는 바뀌는 애예요. 그래서 단어의 어디에 오는 애니까? 꼬리, 끝에 오는 애니까 얘를 우선 뭐라고 부를 거예요? 어미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다 말고 얘들아 이 말을 한번 보자. 가다 말고 가시다를 한번 보자. 그러면 이 가시다에도 얘들아 어간은 어디겠어요? 그렇지. 어간은 갈 겁니다. 그럼 이 뒤에가 뭐라고요? 어미 부분이죠. 어간 뒤에 오는 말은 무조건 어미야. 자, 그런데 이 어미가 몇 개로 나눠져요? 2개로 나눠집니다. 얘는 어미는 어미인데 어디에 오는 어미? 끝에 오는 어미. 맞아? 끝에 오는 어미라 어미는 어미인데 무슨 어미라고 부를 거냐면 어말어미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어말어미 앞에 왔어요.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선어말어미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내가 어말어미, 선어말어미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그러면 선어말어미의 종류와 어말어미의 종류를 알면 구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선어말어미에는 우리말의 선어말어미에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공부를 할게요.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오는 애라고 했잖아, 얘들아. 얘는 의미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요거 2개만 선어말어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번은 높임을 나타내는 말. 자, 2번은 시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는 말. 요럴 때만 선어말어미라고 해. 그럼 얘들아 질문. 얘가 선어말어미인 이유는 이 시가 붙어서 무슨 의미가 되기 때문이야? 그렇지. 가다와 가시다의 차이가 뭐야? 너네는 가는 거고 나는 가시는 거잖아. 맞아? 누가 시를 통해서 무엇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높임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시라는 애가 나오면 선어말어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2번째는 시제의 의미가 담겨 있으면
서너 말 어미래. 그럼 너네 이거 알아. 얘들아, 배우지 않았어도 알아요. 우리 과거 시제를 만들 때는 어떤 어미를 붙여서 과거를 만들더라? 가다에다 뭐 붙여요? 니은? 과거. 간다는 지금 가는 거지. 과거. 갔다. 먹다에 뭐 붙이면 과거가 돼요? 얻다. 그렇지. 뭐가 들어가면 아시나 어시 들어가면 과거지. 두 번째, 아까 지훈이 얘기한 거. 현재. 지금 말해, 현재. 그럼 뭐 들어가면? 가다가 뭐가 되면? 간다가 되면? 먹다가 뭐가 되면? 는다. 그렇지. 는다나 니은다가 들어가면 현재가 되겠지. 마지막, 미래. 나 이거 내일 먹겠어. 맞아? 뭐가 들어가면? get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미래의 의미가 되지. 그러면 서너 말 어미는 얘들아 얘네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뒤에 오는 말 전부 다 무슨 어미? 어말어미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두 번째요. 그럼 선생님 어말어미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이거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외워주세요. 이거 외우면 진짜 편해져요. 어말어미의 종류는 좀 외워주세요. 어말어미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요. 1번 말을 생각해봐. 이 단어의 의미. 이거 뭘까? 지훈이 이거 뭐지? 그렇지. 종결해. 우리 오늘 사건을 종결하자. 그럼 오늘 뭐 하자는 소리야? 끝내자라는 말이잖아. 그럼 종결함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문장을 그렇지. 문장을 끝마칠 때 쓰는 어미가 종결어미겠지. 지훈아 문장 하나 아무거나 끝맺으면서 만들어줄래? 아무거나. 아무거나 종결되는 문장 하나 아무거나 만들어봐. 나는 오늘 똥을 쌌다 뭐 이런 거 다 되잖아. 그치? 맞아요? 너 오늘 밥 먹을래? 뭐 이런 거. 대현이는 다음 주에 여행을 가는구나 뭐 이런 거. 맞아? 다 되지. 그다 문장 끝내주는 거잖아. 끝마침 해주는 거잖아. 그럴 때 봐봐. 지훈이는 오늘 똥을 쌌다. 똥을 쌌다. 쌌다라는 말이 있어? 쌌어? 아, 뭐 하루 한 번씩 써야 좋은 거니까. 얘들아 이거 형태소 분석해 볼래? 어떻게 돼? 아 칠판에 이런 단어 쓰면 좀 그런가? 좀 그런가? 이거 형태소 분석해봐. 어떻게 돼? 먹 더하기 더하기 그렇지. 그럼 이 먹은 뭐가 되겠고? 그렇지. 여기 두 개가 둘 다 뭐가 될 건데? 어미가 될 건데 이때 엇은 뭐가 돼? 그렇지. 끝에 오는 말 앞에 왔으니까 얘는 뭐가 되고? 선어말 어미가 되고 얘는 뭐가 돼? 어말 어미가 되겠지. 근데 이 어말 어미는 어떤 기능을 하는 어말 어미야? 문장을 끝맞춰줬어. 맞아? 그럼 이 다는 무슨 어미가 돼? 어말 어미 중에서 무슨 어미? 종결 어미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우리 오늘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을까? 이렇게 말했어. 먹을까? 그럼 어때? 먹다 해. 요거 약간 어색하지만 이렇게 그냥 분석하셔도 돼요. 리을까인데 을까? 이렇게 분석하셔도 돼요. 그럼 얘가 뭐야 얘들아? 이 문장을 끝맺음 해주는 어말어미. 그래 우리 오늘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자 그랬어. 그럼 어때? 먹이라는 어간에 자라는 종결어미가 들어있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종결어미 모를 수가 없어요. 맞아? 문장을 끝맺음 할 때 쓰는 어미를 종결어미, 어말어미 중에 종결어미라고 하는 거지. 두 번째, 근데 문장을 얘들아 내가 길게 느려 쓰고 싶어. 그럼 뭐뭐 했다, 뭐뭐 했고,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라는 문장을 어떻게?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이렇게 이어줄 수도 있지.
이어주는 거를 무슨 어미라고 해요? 이어주는 어미. 그렇죠. 그럼 얘는 끝맺는 게 아니고 당연히 말 그대로 여기 연결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문장과 문장 혹은 용언과 용언 등을 이어주는 어미야. 그럼 얘들아, 요거 잠깐 질문인데요. 요거 이어주는 어미일지 생각해봐요. 선생님 오늘 배가 고픈가? 자꾸 이런 예시만 생각나네. 여기다 질문이요. 요거 연결어미 있을까요? 먹어버리다. 자, 여기서 어미 누구누구 있나요? 어미. 어미 몇 개 있나요? 지훈이 어미 몇 개? 먹어버리다는 어미가 몇 개예요? 긴장하지 말고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어미는 어간 뒤에 붙는 애지. 응, 어미는 몇 개 있어요? 너네는 지훈이 얼굴이 안 보이잖아, 얘들아. 내가 뭐만 질문하면 우리 지훈이가 내가 느끼는 게 맞나? 이렇게 되게 나름 긴장해요, 되게. 긴장하면서 얘가 약간 특징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긴장 안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살짝 긴장하면 약간 이렇게 머리가 하얘져. 그래서 원래도 원래 아는 건 것 같은데 나중에 천천히 다시 물어보면 아는 건 것 같은데 자꾸 이게 입 밖으로 안 나오고 머리가 하얘져요. 좀 그래? 다른 데서도 그래? 아니면 모르는 거야? 그래? 아, 그래갖고 대답이 바로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훈이를 봤을 때는 지훈이 약간 바보 같은 애처럼 보인단 말이야. 내가 그렇지 않은 애인데. 근데 좀 그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가진 것보다 표현이 좀 덜 되는 아이야, 이런 아이는. 근데 가진 것보다 표현이 더 많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엔 똑똑해 보여. 근데 내실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근데 지훈이는 약간 그런 반대 포인트에 있어.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는 지훈아,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돼. 아, 왜냐면 잠깐만요 하면 상대방도 기다리거든. 그럼 네가 그 사이에 생각하면 돼. 아니면 선생님 저 다음에 요거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지? 그런 이제 포즈를 가질 필요가 있어, 네가. 사회에 나가서도. 왜냐면 부장님이 너한테 뭘 물어봤어. 지훈 사원 어쩌고저쩌고 뭐 물어봤어. 근데 너 그거 다 공부해서 아는 건데 갑자기 물어보면 네가 당황하잖아.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 부장님이 너가 모르는 줄 안단 말이야. 알겠지? 그 되게 안타까운 거야. 그게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우리 대현이부터 해보자. 대현아 여기 어미 몇 개야? 어미 두 개야? 어미 두 개야? 누구랑 누구야? 어랑 다야. 우리 대현이는 그렇게 생각한대. 지윤이는? 넌 세 개야. 누구야? 어랑 리, 다. 아, 세 개야.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얘들아, 너네가 만약에 잘 모르면 뭐부터 가야 돼? 어미는 누구 앞 뒤에 붙어 있는 애야? 어간 뒤에 붙어 있는 애지. 그럼 질문. 먹어는 기본형 어디서 온 말일까? 먹다에서 온 거잖아. 먹다의 어간이 어디야? 먹이잖아. 그럼 뒤에 붙어 있는 어는 누가 때려 죽어도 무조건 뭐여야 돼? 어는. 어간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얘들아 무조건 뭐여야 돼? 어미여야 되지. 아니야? 어미 말고 될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요거 어미예요. 같은 방법으로요. 버리다의 어간이 어디예요? 버리다, 버리고, 버리니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럼 어디까지가 어간이에요? 버리까지가 어간이죠. 그러면 어미는 누구밖에 없어요? 다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대현이 말한 대로 어와 다가 어미예요. 자, 근데 이때 질문. 다는 여기 마침표 딱 찍히지. 맞아? 그러니까 다는 무슨 어미가 돼? 어미 중에서? 그렇지. 종결 어미가 될 거야. 그러면 얘는 먹다라는 말이고요. 얘는 원래 버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먹다와 버리다를 이어줘. 이어줘. 누가? 어가. 맞아? 그럼 이 어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연결어미가 되는 거야.
맞아요?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얘요. 여기서 어미 어디 있어, 지훈아? 어미. 어미는 어디 뒤에 붙는 애라고? 어간 뒤에 붙는 애라고. 그럼 여기 어미 어디 있어? 그렇지. 어서지. 맞아? 그럼 이 어서는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밥을 먹었다. 배가 부르다. 두 문장을 뭐 해주고 있어? 이어주고 있지. 맞아? 그러니까 얘 무슨 어미가 된다? 연결 어미가 된다. 어려운 거야? 아닌 거지. 어려운 건 이제부터야. 마지막. 아니 근데 이것도 안 어렵다. 그럼. 외우면 된다. 3번 무슨 어미? 지윤아 무슨 어미? 너 알아야 되는데. 있는 건 아닌데 3번이. 그지? 무슨 어미냐면 요거 중요 전성어미예요. 요거 중요 전성어미입니다. 자, 이때 전자가 무슨 전자라고? 전환한다. 바꿔준다. 이 소리야. 전환. 성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성격. 그럼 전성어미는 동사, 형용사 같은 용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뭐 해주는 애? 바꿔주는 애. 이걸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동사나 형용사는 문장에 사용되면 주로 무슨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먹다, 빠르다, 예쁘다, 달리다 이런 말들은 주로 문장에서 사용됐을 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그치? 그런데 서술어 말고 다른 역할, 원래 동사 형용사가 할 수 없는 역할, 다른 역할을 부여해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잘 이제 느낌이 안 올 수 있어. 선생님 여기다가 구체적인 걸 써줄게요. 1번. 자, 말을 새겨봐.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봐. 전성어미 중에 명사형 어미가 있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동사 형용사는 누가 하는 역할은 못해? 명사가 하는 역할은 못해. 맞아? 그런데 동사 형용사가 뭐처럼 쓸 수 있도록 명사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붙는 어미를 뭐라고 부른다? 명사형 어미라고 한대. 그럼 명사형 어미에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누구요? 음하고 기역. 근데 우리말에 얘들아 요 음에 붙은 으 있지? 요 으는 자주 생략이 돼. 그래서 으 빼고 미음만 붙기도 해. 예를 들면 먹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어간이 누구니까? 먹이니까 먹에 기를 붙였어. 먹에 기를 붙였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해? 야, 이 음식은 먹기에 불편하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럼 생각해봐. 먹다라는 말에 뭐가 붙어서? 기가 붙었지. 그래서 원래 동사나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못해요? 부사어라는 역할을 못해요.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또 하나는 요 애의 품사가 뭘까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애의 품사가 뭘까요? 조사. 원래 동사 형용사에는 조사 붙어요? 못 붙어요? 못 붙죠. 기본적으로 못 붙죠. 근데 명사나 명사처럼 뭘 붙게 할 수 있는 조사가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애를 명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명사처럼 쓰이게 되는 거예요. 명사처럼. 맞아? 자, 두 번째요. 요게 이해가 갔으면 이 말을 이해해보자.
자, 원래 동사 형용사는 무슨 기능이 없어요? 관형사가 하는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동사 형용사는 말이야. 관형사가 하는 기능이 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 관형사가 하는 역할이 뭔데? 수식. 누구 수식? 누구 수식? 체현 수식. 못하는데 얘가 붙으면 동사 형용사가 체현을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체현을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관형사용어미라고 부른다고.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지? 뭐 있어요? 은, 는, 을, 던.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은, 는, 을, 던.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는 암기. 암기. 이건 암기 못하면 못 맞추는겨.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봅니다. 먹다에다가 얘들아, 먹이라는 어간에 은는 을 던을 붙여보세요. 어미를 바꾸는 거야. 은는 을 던으로. 그럼 뭐가 돼? 먹은. 그지? 먹는. 그 다음 먹을. 마지막 먹던. 이렇게 되지. 그러면 질문. 그러면 질문. 얘들아, 원래 먹다라는 말은 뒤에 밥을 꾸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다라는 동사는 밥을 꾸미는 기능을 해요? 못해요? 당연히 못합니다. 맞아요? 근데 먹다의 다라는 종결 어미를 빼고 이 어미 자리에 은는 을 던이라는 관형사형 어미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냐면 먹은 밥, 먹는 밥, 먹을 밥, 먹던 밥처럼 뒤에 있는 명사를 뭐 할 수 있는?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았어요. 맞아?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관형사형 어미라고 부른다고. 요거 이해가? 괜찮아? 자, 그럼 마지막 3번까지 하고 최종 정리. 그럼 이제 니네가 불러봐. 부사형 어미는 뭔데? 원래 동사 형용사는 무엇의 역할을 못해요? 부사의 역할을 못해요. 근데 부사 역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미가 무슨 어미? 부사형 어미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동사 형용사가 부사 역할 모수식 기본은 용언 수식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애래. 종류 알아야겠지? 부사형 어미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 정도 외워두셔야 돼요. 개, 도록, 듯이, 아서나 어서, 혹은 아나 요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봐요. 예를 들어서 보다라는 말은 얘들아, 보다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하다라는 말을 꾸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죠? 보다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하다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뒤에 뭐가 붙었어요? 듯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무엇을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이 보듯이라는 말이 누구를 꾸며줘요? 무엇을 하다라는 말을 꾸미는 기능을 갖게 된다고. 이거를 뭐라고 불러? 부사형 어미라고 부르는 거지. 맞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 전성어미 3가지가 너네 중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거거든요. 이거 어디서 사용될 거냐면 문장의 짜임이라는 거 할 때. 이건 언제 시험 볼 거냐면 3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 너네도 그때 시험 한 번 보니? 한 번 보는 거 맞지? 마지막 시험을 볼 때 시험 범위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알겠어? 우리 이제 방학 동안에 하긴 할 거지만 요거는 그래서 암기 포인트가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가 뭔지, 명사형 어미가 뭔지, 부사형 어미가 뭔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어말 어미의 종류 몇 가지? 3가지. 어디냐? 여기 있다. 요거는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돼. 틀을. 알겠지? 그럼 모든 용언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오늘 해야 되는 문법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그럼 나 동사형용사 어떻게 구분할 건데? 동사형용사 구분하는 거. 두 번째 할 건 이거예요. 자, 우선 동사는 기본적으로 뭘 동사라고 해, 얘들아? 맞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뭔가의 변화를 나타내서 뭔가 움직이고 바뀌어. 이러면 뭐가 돼? 동사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야. 고정값이야. 지금의 상태나 성질이야. 그럼 뭐가 돼? 형용사가 되는 거지. 원래 얘들아 그런 형용사는 사실은 성상 형용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형용사들은 대부분 성상 형용사를 말하는 거기는 하거든. 근데 종류를 구분해서 너네한테 뭐라 그래? 구분해서 외우세요. 이거 구분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가끔 어떤 말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어. 그럼 이럴 경우에 니네가 구분하는 방법을 기억해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고? 몇 가지 방법? 그래, 3가지 방법으로. 자, 1번. 맞아. 는다나 니은다를 넣어보자. 그럼 나 질문. 이때 는다나 니은다 문법 이름이 뭐라고? 우리 좀 전에 봤던 건데. 봐봐. 가다. 에 니은 넣어서 뭐가 되면? 간다가 되면. 먹다. 먹다에 는 넣어서 뭐가 되면? 먹는다가 되면. 가다와 간다. 먹다와 먹는다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2개 차이점. 의미상 차이점. 얘는 뭐가 되는 거고? 기본형이 되는 거고요. 얘는 무슨 형이 돼요? 무슨 시제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시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가 만들어져요. 그럼 첨가된 게 누구야? 니은. 첨가된 게 누구야? 는. 니은이나 는을 통해서 무슨 시제가 만들어졌어? 현재 시제가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서 나 질문. 아까 시제를 표현하는 건 무슨 어미라 그랬지? 아까 시작에서 했었어. 용언의 구조에서. 시제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지?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가 2가지 있었잖아요. 시제이거나 높임이거나. 맞아요? 그럼 여기 와봐요. 얘 뭐예요? 여기다 써야겠다. 얘 이름 뭐예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넣었을 때 말이 되면 뭐가 되는 거고? 동사. 말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근데 왜 이럴까? 왜 말이 되면 동사고 말이 안 되면 형용사야? 왜 그래? 왜 동사는 말이 되고 형용사는 말이 안 돼? 이유가 뭘까? 동사 형용사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한번 생각해 봐 얘들아. 너네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동사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대상, 시간이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말하는 거라 그랬어. 그럼 생각해 봐. 동사에는 과거도 있어야 되고 현재도 있어야 되고 미래도 있어야 되지. 왜냐면 니네가 아까 뭐라고 말했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라고 말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형용사는 뭐예요? 지금의 모양, 지금의 상태, 지금의 형질. 그래서 형용사는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현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현재형을 따로 만들 필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가능하고 먹는다는 가능하지만 뭐는 불가능해요? 예쁜다 혹은
예쁘는다는 불가능한 거죠. 맞아요? 자, 두 번째, 뭐 만들기? 대현아, 명령문 하나 만들어. 명령하는 말. 가라. 가라. 그럼 걔 가라는 뭐에? 가라는 뭐에? 어간에. 라라는 뭐가 붙은 거야? 어간이니까 여기 뭐 붙어야 돼? 어미 붙어야 되잖아. 지훈아, 이거 무슨 어미야? 그러면 어말어미지. 어말어미 중에서 무슨 어미야? 가라는 문장 끝났잖아. 여기 마침표잖아. 그러니까 무슨 어미야? 그렇지. 종결어미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명령형 문장 만들기는 문장의 끝에 뭐 넣어보는 거야? 뭐뭐 해라. 라를 넣어보는 거야. 라를 넣어서 말이 되면 뭐고요? 동사고요. 말이 안 되면 뭐예요? 형용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봐봐. 동사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움직임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 변화를 말하는 거라 했어. 그러면 명령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누군 거야? 동사지. 형용사는 지금의 모양, 상태, 크기, 성질이야. 지금의. 근데 지금의 모양, 상태, 크기, 성질에 명령을 한다고 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 없어. 안 변해. 그러니까 형용사는 안 되는 거야. 예뻐라는 안 되는 거야. 그지? 자, 세 번째. 옳지. 청유형 문장 만들기. 자, 동사는 되고요. 형용사는 안 돼요. 왜요? 지훈아, 청유형 문장 안 만들어봐, 하나. 가자. 그러면 가라는 어간에 자라는 어말어미가 붙었어. 어말어미 중에 종결어미 붙은 거지? 마찬가지야. 가자도 상대의 행동에 무엇을 촉구하는, 변화를 촉구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럼 시간이 지나서 행동의 변화가 이끌어지는 건 뭐? 동사. 형용사는 변화를 이끌 수 없어. 지금의 상태, 모양, 성질, 크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예쁘자, 아름답자 안 된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 연말이나 연초에 연예인들이 나와서요. 상 받는 시상식 같은 거 되게 많아. 그럼 시상식을 하다 보면 거기 무슨 말 나오냐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지. 맞아요? 저 말 맞는 말이게, 틀린 말이게? 이상하다. 평소에 되게 많이 하는데. 그지? 근데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다. 행복하세요는 사실은 명령형 문장이에요. 행복해라라는 말의 높임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랑 지금 헤어지더라도 너 행복해라.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소리라고. 왜요? 얘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얘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행복하다에서 온 말이죠. 질문. 행복하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얘들아 우선 몇 번으로 구분해? 1번으로 구분해. 그럼 만들어봐. 행복한다. 혹은 행복하는다. 될까요? 행복한다. 이상하지? 그러니 얘는 무슨 사? 형용사. 형용사는 뭐 만들 수 없어? 명령형 만들 수 없어. 맞아? 명령을 만들 수 없으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라 되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다. 알겠어? 진짜 마지막. 품사, 통용,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품사통용. 질문. 이때 용자는 무슨 용자겠어? 활용하다, 사용하다 이 소리겠지? 통자는 두루두루, 두루두루 이란 말이야. 그럼 통용이라는 말은 두루두루 폭넓게 사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어들은 있잖아. 품사를 한 개만 갖기도 해. 근데 어떤 단어들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 품사가 달라져서요. 내가 품사를 똑같은 어떤 단어가 품사를 두 개, 세 개, 두 개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내가 하나의 단어인데 두루두루 다른 품사로도 사용돼. 이걸 품사통용이라고 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배웠어요? 동사하고 형용사 배웠잖아요. 동사하고 형용사도 품사통용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밝다라는 말과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품사통용이 될까 생각해 볼게. 얘들아, 밝다는 니네 생각에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지. 그지? 방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걸 밝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의 모양, 상태, 크기, 성질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잖아. 크다도 어때? 니네가 보기에는 누구의 덩치가 되게 커, 누구 키가 되게 커 하는 건 다 형용사일 것 같지.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면 방이 참 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밖이 밝아 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크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훈이 해줄게. 지훈이는 키가 크다 이랬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25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키가 크고 있어요. 봅시다. 여기 밝다는 품사가 뭘까요? 형. 밝아오다는 품사가 뭘까요? 그렇죠. 크다는 품사가 뭘까요? 그렇지. 크고 있다는 품사가 뭘까요? 그렇지. 변화잖아. 계속 변화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동사, 형용사. 하나의 단어가 동사, 형용사로 쓰이는 걸 나 두루두루 다른 품사로도 쓰여. 그래서 품사 통용이라고 하고 동사, 형용사 사이에는 품사 통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는 49페이지까지 하시고 그러면 뒤에 감탄사 안 했는데요. 감탄사까지 하고 마무리해야겠다. 이번 주 숙제 57페이지까지. 57페이지까지요. 표시해두세요. 얼른 해야겠다 그냥. 57페이지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디 표시냐면 52쪽 관계어원과 독립어. 지윤이는 조사 나오는 부분. 찾았어? 조사 뒤로 넘겨봐. 아니네. 그 앞에 있네. 조사랑 그 다음에 감탄사 하면 되는데 네. 감탄사는 진짜 1초면 끝나. 가볼게. 감탄사 먼저 가볼게 얘들아. 봐봐. 감탄사가 뭐냐면 내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지.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건 뭐야? 아이고, 어머나, 애구머니 이런 말들이 감탄사야. 근데 나 질문. 얘들아 나 질문. 엄마라는 단어는 감탄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엄마. 어때요? 엄마. 52쪽. 태연아 52쪽. 엄마는 감탄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지윤이 생각은 어때? 엄마는 명사지. 감탄사는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태연아, 엄마, 명사지. 감탄사 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지? 지훈이는 어때? 엄마야랑은 조금 다른데 비슷한 느낌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네 어떤 깜짝 놀라는 상황에 옆에 엄마가 있는 게 아닌데 엄마!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그건 엄마라는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야? 아니면 깜짝 놀란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야?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지. 그럼 그때 엄마는 명사야, 감탄사야? 그렇지. 얘들아 만세 있지,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할 때 만세. 만세는 1차적으로 무슨 품사가 될 수 있어? 당연히 명사 아니냐? 근데 만세에 감탄사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언제요? 너네가 진짜 독립이 됐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요. 대한독립 만세! 만세다, 만세! 이렇게 외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 만세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진짜 만세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을 표현하는 나의 기쁜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지. 그런 말이라면 만세는 명사야, 감탄사야? 감탄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탄사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니까 놀람 같은 거. 이런 상황을 말할 때 의성어처럼 에고, 에고머니, 아이쿠, 어머나 이런 말들이 기본적인 감탄사인데 뭐가 감탄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를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명사가 감탄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그 단어가 원래 있지만 명사로 있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금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그건 뭐가 된다? 명사가 아니고 감탄사가 된다고 하는 거. 엄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조사. 조사. 조사는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외울 게 많다. 조사는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얘들아, 조사는 기본적으로 누구 뒤에 붙는 말이야? 얘는 따로 쓸 수 없지. 그치? 누구 뒤에 붙는 말이야? 맞아요. 체언 뒤에 붙어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해요? 얘의 역할에 따라서 조사의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져요? 3가지로 나눠집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체언 뒤에 붙어서도 완벽히 맞는 말은 아니야. 왜냐면 얘가 체언 말고 다른 애들한테 붙는 경우도 있거든. 그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역할이 몇 가지냐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개를 이어줘요. 2개의 체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어주는 거 무슨 조사? 접속해줘요. 이어주는 거. 그지? 자, 2번째는 뭐 해주냐면 뜻을 더해줍니다. 뜻을 더해주는 거 보조사. 3번째는요.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해줘요. 4번째, 2번째, 3번째. 요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요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1번 뭐부터 볼 거냐면 격조사 먼저 볼 거예요. 자, 이 말도 좀 말을 이해해봐. 우리 격조사 앞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썼냐면 문장 성분의 자격을 부여한다 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너네 알고 있는 문장 성분 많거든? 뭐 있냐면 주어 알지? 맞아? 목적어도 알지? 부사어도 알지? 관형어도 알지? 서술어도 알고 있지? 맞아? 요렇게 뒤에 뭐로 끝나는 거? 어로 끝나는 걸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얘가 어떤 조사가 붙으면 요런 문장 성분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세 문장 다 어떤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사과, 사과, 사과 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맞지? 그런데 뒤에 붙어있는 조사가 각각 다 다르지. 맞아? 첫 번째 문장은 뭐가 붙어있냐면 가가 붙어있어요. 2번째 문장은 뭐가 붙어있냐면 르이 붙어있어요. 3번째 문장은 뭐가 붙어있냐면 이다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과인데 뒤에 붙는 말에 따라서 요거는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해? 맛있긴 맛있는데 뭐가 맛있어?
사과가 맛있는 거지. 그럼 이 문장에서 사과가가 하는 역할은 뭐야? 야야 얘들아. 애플 is delicious. 애플 is delicious. 그럼 애플 뭐야? 주어잖아. 아니 지금 한국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야. 우리 국어 시간이야 얘들아. 근데 내가 너네한테 국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못하는 영어 문장을 얘기하는 건 너무 심각한 일 아니야? 그치? 근데 너네가 나보다 또 영어를 잘하니까. 그치? 영어에 대한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애플이 주어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사과가 맛있어. 사과가가 전체 문장에 뭐가 돼? 주어가 되잖아. 맞지? 누구 덕분에 주어 됐어? 사과 뒤에 뭐 붙어서 주어 됐어? 가 붙어서 주어 됐잖아. 그럼 이 가가 뭐예요? 자격. 주어라는 자격을 주는 조사라고요. 그렇죠. 봐요. 똑같은 사과인데 여기는 뭐가 붙었어요? 르이 붙었어요. 우리 아이, 바이, 애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자. 그럼 애플 뭐가 돼? 그 문장에 무슨 목적어지. 나 사과 샀어 이 말이잖아. 나 사과 샀어. 사과를이 목적어가 되잖아. 그럼 얘들아 똑같은 사과인데 뒤에 뭐가 붙어서 르이 붙었더니 얘가 무슨 어가 됐어요? 목적어가 됐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을를로 해석되면 목적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맞아요? 마지막. 얘는 뭐야? 이것은 사과이다. 사과이다가 전체 문장에 영어에는 없어 이 말은. 전체 문장에 무슨 어로 쓰이고 있어요? 영어에서 동사의 역할이 국어에선 이거야. 누구요? 서술어라고 해. 설명해주는 말.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 그런데 얘들아 똑같이 사과인데 뒤에 뭐가 붙었더니 이다라는 말이 붙었더니 얘가 전체 문장에 뭐가 됐어? 서술어가 됐다고.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생각해봐 이제. 사과 똑같은 명사인데 뒤에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서술어가 되기도 하지. 그러면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줘.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해줘.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가 뭐하다는 소리야?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지. 맞아요? 그러니 이제 와볼게. 이 격조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지금 설명한 대로. 어떤 문장에서 너 어떤 쓰임 가질 거야? 이 자격을 주는 조사라고요. 맞아? 제일 쉬운 거부터 해볼게. 그럼 1번. 대연아, 이건 무슨 말일까? 목적격 조사. 무슨 자격을 주는 조사? 목적어가 될 수 있도록. 그지? 목적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지. 목적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는 우리말에 뭐랑 뭐밖에 없어요? 을과 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을를로 해석되면 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목적어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맞아? 뭐밖에 없다고?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럼 을를은 무슨 조사? 목적격 조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훈, 이건 뭘까요? 주격이야. 그럼 주로 시작하는 문장 성분 우리 아까 뭐 있었어? 그치? 그럼 주격 조사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가 몇 개 있다고? 4개 있어요. 4개 있어요. 대연아, 4개 누굴까? 그렇지. 왜냐면 쟤는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애니까 무조건 뭐라고 말할 거냐면 은는 이가라고 말할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가 킹 받는 포인트라고 했잖아. 누구한테? 영어 선생님들한테. 영어 선생님들한테 킹 받는 포인트가 2개가 있어요. 지금 은는 이가 하나 하고요. 2번째가 되어지다요. 너네 뭐 해석할 때 되어지다라고 해석해? 수동태. 철수에 의해서 뭐뭐 되어지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맞아? 그 수동태 해석할 때랑 이 주격조사 얘기할 때 이거 2개는 국어의 문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은는이가가 들어가면 주어라고 해야 돼 라고 하는 포인트가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말에서 주격조사는 뭐밖에 없냐면
이와 가가 기본이야. 이가. 철수가. 영희가. 뭐 이럴 때. 이가. 얘가 기본이고 이가를 높여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할머니 가가 아니고 뭐가 돼? 할머니. 할머니가 산책을 가시다가 아니고 할머니? 아니지. 야, 할머니 높여야 되잖아.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말하지만 할머니가 산책을 가는 게 아니고 할머니께서라고 말해야 되지? 이가 높인 거 누구예요? 께서요. 그 다음 선생님 아까 4개라고 말했잖아. 뭐까지 있어요? 에서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니네가 궁금한 게 누구냐면 얘야. 이상하다. 에서는 주어 만드는 것 같지 않은데? 나 오늘 학교에서 축구했어. 이럴 때 학교에서가 주어일까? 응? 봐봐. 나는 오늘 학교에서 축구했어. 축구한 게 누구야? 얘지. 그럼 얘 주어잖아. 맞아? 학교에서는 장소를 나타내거든? 근데 왜 주격조사를 에서라고 썼을까? 중요한 포인트죠. 단체, 기관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청에서 지윤이에게 표창장을 주었다. 이 문장 한번 생각해 볼래, 얘들아? 교육청에서 지윤이에게 표창장을 주었다. 교육청이라는 장소를 말하는 건가? 교육청에서 지윤이에게 표창장을 주었다가 교육청이라는 장소를 말하는 걸까요? 어때요? 아니지. 지윤이가 교육청이라는 장소에서 상을 받은 게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교육청이라는 단체에서 이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중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지윤이가 모범이 될 만한 아이여서 이 교육청이라는 단체, 기관에서 지윤이한테 표창장을 준 거야. 그럼 준 게 누구야? 교육청이지. 맞아? 그럼 교육청에서가 뭐가 돼? 이 문장에. 주어가 돼. 준 게 누구니까? 얘가 준 거니까. 맞아? 그럼 생각해봐. 에서라는 말은 특이한 경우에 뭐로 쓰일 수 있어요?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일 때요?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 단체나 기관의 의미로 사용될 때요. 이거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책에 있어요, 에서.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주격조사 뭐야? 4개잖아? 이렇게 말했을 때 4개잖아? 때문에 은는이가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가, 깨서, 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3번째. 우리 아까 사과이다 있었어. 지윤아, 서술격 조사는 뭐가 서술격 조사일까?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애. 맞아? 체언 뒤에 붙어서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애. 우리말의 서술격 조사는 뭐밖에 없어요? 이다밖에 없어요. 근데 이다가 다른 애들하고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얘들아 을이라는 단어는 어떤 환경에서 모양을 바꿔서 활용하니? 아니지. 에서라는 단어는 어떤 환경에서 모양을 바꿔서 에서도 되고 에고도 되고 에을도 되고 막 이러니? 아니지. 따라서 다른 조사들은 다 활용하지 않아요. 활용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불변어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다는요. 생각해봐요. 이것은 사과이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항상 사과이다로만 쓰이니 의미에 따라선 이것은 사과일까? 이렇게도 쓰이지. 이것은 사과이고 라고도 쓸 수 있지. 이것은 사과이어서 라고도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얘들아 이다는 항상 이다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활용이 가능하다. 맞아?
활용 가능한 유일한 조사더라. 그럼 활용이 가능하니까 얘는 가변어예요, 불변어예요? 가변어예요, 불변어예요? 가변어가 되는 거지.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혹격조사. 혹격조사 부르는 말이에요. 부르는 말. 자, 부르는 말 대표적인 애 누구 있어요? 철수야, 영희야 할 때. 아나, 야 같은 애들이 혹격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해봐, 얘들아. 관형격 조사는 뭘까? 관형격 조사는 뭘까? 어떤 자격을 주는 거? 관형어의 자격을 주는 거. 헉, 관형어 자격이 뭔데? 뒤에 있는 명사 꾸미는 자격을 주는 거. 근데 이거 우리말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해요. 의. 예를 들면 뭐 있어? 나의 뭐 갖고 싶어 지금? 차? 차 한 대씩 있었으면 좋겠지 않아 요즘에?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치? 기사 달린 차 한 대 있으면 정말 학원 열심히 다닐 텐데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좀 너무 춥잖아 얘들아. 빨리 자율주행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 있어? 우리 반에? 뭐 자율주행, AI, 로봇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 우리 지훈이는 관심 1도 없어? 아 그래? 나랑 어? 어디가 자율주행 만든다 해가지고 어. 엄마가 막 주식 투자한다고. 미국에 있는? 훌륭한 분이다. 우리 지훈이 이런 거 관심 있어? 너도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래? 대현이 이런 거 관심 있어? 너는 그럼 뭐에 관심 있어? 국영수, 과사, 등등 중에서 뭐에 관심 있어? 다, 의외인데? 되게 다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가 좋아하는 책들 뭐 약간 사회나 역사 쪽에 더 관심이 많은가? 과학보다? 그래? 지훈이도 그래? 과학은 정말 싫어? 응. 얘들아, 진짜, 너무 라는 부사어가 2개나 사용됐어. 강조지, 강조. 매우 싫음을 강조하는 거지. 그래? 그렇게 싫어? 물론 나는 싫어해요, 여러분. 근데 선생님은 이제 싫어해도 되잖아. 과학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죠? 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수학하고 과학을 안 해도 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컴퓨터를 진짜 몰라요. 컴퓨터를 보면 뭘 사양을 알아야 그래도 좀 사잖아, 얘들아. 정말 1도 몰라. 나는 그냥 삼성, LG 뭐 이런 거 제일 비싼 거 있잖아. 광고하는 거, 예쁜 거, 막 이런 걸 좋아해. 관심이 1도 없어. 근데 내가 그게 필요했으면 막 열심히 했을 텐데 잘 안 해. 그래서 몰라. 근데 이제 있잖아. 요즘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CES라고, 이건 그냥 시사여서 선생님이 본 건데 CES라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이런 AI나 자율주행 뭐 이런 거와 관련되는 회사들이 막 이렇게 자기네 부스 만들어 놓고 우리 이런 거 했지 하고 자랑하는 대회가 있었어. 거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를 만들었어. 휴머노이드는 로봇인데 로봇들 중에서 인간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만든 로봇을 휴머노이드라 그래. 근데 옛날에는 이 휴머노이드가 얘들아 걷는 것도 힘들었어. 왜냐면 사람이 걷는 게 되게 훌륭한 일이야.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봐라. 발을 이렇게 한쪽을 떼는 순간 우리는 균형이 깨져. 이 균형을 뇌에서 다 작동해서 이렇게 발을 드는 순간 나의 균형을 잘 맞춰서 얘는 앞으로 나아가고 뒷발이 움직이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때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선생님 기억에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 휴머노이드 대회를 하면 얘들아 이만한 계단도 잘 못 올라가 애들이. 그래서 계단 올라가서 문 여는 걸 대회로 했단 말이야. 얼마나 이게 구동이 어려우면. 근데 지금은 얘네가 춤도 추고요. 무술도 하고요. 막 미끄러져서 넘어지려고 하다 균형도 잡고 이래요. 그래서 그 아틀라스가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휴머노이드인데 걔가 백덤블링을 한 다음에 약간 삐끗했어. 근데 옛날 같으면 삐끗하면 다 넘어지거든. 이게 이제
AI와 등등등 이제 뭐 이런 걸로 하는 건데 그게 조절이 안 돼서 넘어졌단 말이야. 근데 얘는 막 이렇게 하다가 균형을 잡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현대자동차 공장에 도입이 될 거래. 이 아틀라스라는 AI 그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뭐가 나왔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가 어디냐면 테슬라야. 그치? 알고 있지? 일론 머스크 아저씨. 맨날 우주로 비행기 쏘고 자기 우주 갈 거라고 얘기하는 아저씨 있잖아. 그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만든 테슬라라는 회사가 제일 유명한데 우리나라에도 테슬라 자동차 많이 들어와 있잖아, 얘들아. 근데 걔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어떻게? 그 목적지까지 지가 내가 운전 안 해도 이렇게 지가 찾아가. 그 기술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 게 테슬라인데 이번에는 새로운 회사가 그 기술을 이제 다시 이제 자기네 나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주행하는 모습이 나왔어. 근데 나보다 잘하더라고, 얘들아. 나보다 진짜 잘하더라고. 근데 이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집에 차가 없어도 돼요. 그쵸? 그럼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 그럼 길거리에 뭐 하는 갓길에 그냥 막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들이 없겠지. 왜냐면 내가 필요하면 뭐 하면 돼? 부르면 돼. 선생님 지금 택시 있잖아요. 택시. 근데 걔는 기사 아저씨가 와야 되니까 비싸잖아, 얘들아. 자율주행차는 지가 그냥 오는 거야. 사람의 인건비가 안 드는 거지. 그럼 내가 그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공유되는 지금 따릉이처럼 공유자전거처럼 그렇게 아마 앞으로 될 거예요. 그럼 니네가 요즘 같은 날씨에 학원 다니기 좀 괜찮지 않아요? 불러 집에서 차 부르라고 불러가지고 타고 오면 되잖아. 맞지? 여기 봐봐. 나라는 애는 누구예요? 대명사요. 대명사요. 의 붙어서 뭐가 돼요? 차는 차인데 누구 차? 내 차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의는 조사긴 조사인데 나라는 대명사를 뒤에 나오는 차를 수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관형격 조사가 되는 거겠지. 자, 6번째는 부사격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언에 무엇을 부여해 주는 거?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 얘 역할이 뭐였는데요? 용언, 수식이요. 우리 여기 있잖아, 여기에서 얘가 단체나 기관의 의미로 쓰이면 주격조사라고 했잖아. 근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공원에서 이런 장소의 의미로 쓰이면 얘는 무슨 조사가 돼? 부사격 조사야. 어디에 갔어요? 이러면 이거 부사격 조사야.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이러면 부사격 조사야. 그래서 요거 종류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 복격 조사도 있는데 복격 조사는 뺍니다. 외우셔야 돼. 자, 2번째. 보조사. 뭐라고? 이때 보자는 의미 보충이야. 이거 한번 볼까? 대현이가 사과를 먹었다. 사과도 먹었다. 사과만 먹었다. 3개의 문장을 보자. 사과를 먹었다. 사과도 먹었다. 사과만 먹었다. 3개의 문장. 다른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지? 그런데 1번, 2번, 3번 문장의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1번, 2번, 3번 문장의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선생님 왜요? 다 사과 먹었다는 말인데. 물론 다 사과를 먹었다는 말이기는 해. 근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음식도. 그렇지. 맞아? 여기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얘는 다른 거 없이. 맞아요? 그럼 이런 의미는 누구 덕분에 부여된 의미야? 이런 의미는 누구 덕분에 부여된 의미야? 도나 만 때문에 부여된 거지. 맞아? 그럼 이때 도나 만은요, 목적어라는 자격을 준 것은 아니지만 도나 만이 들어가서 뭐 했어요? 다른 의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보조사가 된다고요. 자, 니네가 아까
주격조사 뭐지? 네 개잖아 라고 말했을 때 은는이가요 해서 은는을 말했는데 요 은이나 는은 주격조사가 아니고 무슨 의미? 보조사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은는은 보조사가 되면 의미를 보충해 준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를 보충해 주는데요? 생각해봐. 사과는 맛있어 라고 말했어. 그럼 다른 거 말고 누구는? 사과는. 맞아? 지훈이는 아프다 그랬어. 그럼 지훈이는 아픈데 지윤이는? 아니야. 맞아? 대현이는 잘생겼어. 그럼 어때? 재현이는 잘생겼는데 지훈이는? 아니야. 이런 의미지. 맞아? 그럼 은이나 는에는 얘들아 어떤 의미가 더 부여되어 있어? 그것으로 제한한다. 그것으로 한정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따라서 은는이 들어가면 걔가 주어로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주격조사라기보다는 의미를 더 보충해주는 무슨 조사? 보조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이요. 세 번째, 접속조사요. 이거 뭐 해주는 말? 접속. 붙어 있는 거지. 선생님 문장 2개 써볼게. 니네가 구분해봐. 대현이와 지훈이가 학교에 간다. 대현이가 지훈이와 학교에 간다. 둘이 학교에 가면 안 되는데, 그지? 둘이 학교가 달라요. 같이 가면 큰일 나. 한 명은 학교 안 가는 거야. 얘들아, 요거 와. 요거 와. 같은 애네? 그지? 같은 애지? 근데 하나는 이어주는 거고 하나는 이어주는 게 아니야. 해봐. 뭐는 이어주는 애야? 첫 번째 문장. 맞아요? 첫 번째 문장은 누구랑 누구? 대현이하고 지훈이. 맞아? 요거 이어주고 있지. 그럼 얘는 무슨 조사? 맞아? 그럼 질문. 선생님 여기도 지훈이랑 학교라는 명사 2개 있는데요? 그럼 얘들아 이 문장에서는 지훈이랑 학교로 연결해요?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2개가 접속되는 애가 아니야. 맞아? 그럼 이때 와는 뭔데? 대현이가 학교 가긴 학교 가는데 누구랑 지훈이랑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지훈이와는 누구를 꾸며줘? 학교에 가다를 꾸며줘. 가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무슨 역할하고 있어? 부사 역할하고 있지. 맞아? 그래서 이때 와는 무슨 조사가 돼요? 무슨 조사가 돼요? 옳지.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접속 조사는 어려운 게 없어 얘들아. 명사 이어줘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걸 접속 조사라고 부르고요. 접속 조사 같은 경우에도 접속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다른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의미로 구분하시면 된다. 됐나요? 자, 봅시다. 우리 이번 주 숙제 어디까지라고요? 몇 쪽이냐? 57쪽. 지훈이 끝에 다 하면 되겠네. 너무 많은가 그러면? 57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기본 개념 그래서 여기 마지막 파트는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여기 마지막에 수필하고 희곡이 묶여져 있고요. 수필하고 희곡의 기본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자, 수필의 개념과 특징은 별표. 이거는 학년이 올라가도 중요. 근데 이거를 니네가 이 워딩으로, 이 단어로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해 보시면 나중에 문장에서 쓰였을 때 막 그 의미지라고 아실 수 있어요. 우선 수필은 뭘 수필이라고 해 얘들아? 맞아. 이게 수필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개념인데요. 뭐냐면 누가 경험해요? 맞아요. 작가가 경험합니다. 이건 다른 문학에서도 할 수 있어요. 시인이 뭔가를 경험하고 느낀 게 있어서 시로 쓸 수 있고요. 소설가가 뭔가를 경험해서 느껴서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필은 작가가 경험하고 누구 생각 드러내는 거야? 작가 생각, 내 생각.
작가가 경험한 거. 이때 경험은 직접도 되고 간접도 되고 책 읽은 것도 되고 다 돼요. 아니면 뉴스 본 것도 되고요. 친구한테 들은 것도 되고 다 돼요. 이 경험을 통해서 작가가 깨달은 거. 작가가 느낀 걸 쓰는 게 수필이야. 그래서 다른 문학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 그렇지. 시소설. 나는 있어. 시소설 같은 다른 문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누가 없다. 대리인이 없다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어떤 시인이 말이야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슬픈 마음을 이별의 시로 썼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그 시에 나오는 누구는 그 시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는 두 글자 히읗짓. 그렇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잖아. 그 시에서 말하는 사람인 화자는 시인이다 아니다? 자기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 시를 썼단 게? 그래도 시에 나오는 화자는 시인이다 아니다? 아니다야. 아니다. 선생님 왜요? 작가가 경험하고 쓴 거라면서요. 그래도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화자라고 하는 하나의 대리인을 만들어 놓고 내 생각을 표현하더라도 걔가 대신 말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는 시인 자체는 아닌 거지. 맞아요? 소설을 썼어 얘들아. 소설가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슬픈 마음을 소설로 썼다고요. 그럼 소설에서 이 작가를 대신해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걔가 누구예요? 세 글자. 그렇죠. 서술자입니다. 그런데 이 서술자는 작가 자신이에요? 아니요. 아무리 내가 내 어릴 적 경험을 소설로 썼다고 하더라도 거기 나오는 나는 진짜 나랑은 달라요. 왜요? 내가 어느 정도 꾸며 쓰기 때문에요. 따라서 시나 소설 같은 다른 문학들은 내가 경험한 걸 표현하더라도 나를 대신한 대리인을 항상 설정합니다. 걔를 화자나 서술자라고 하는데 수필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수필에 등장하는 나는 누구예요? 그럼 작가 자기 자신이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고척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에 뭐가 있었냐면 맛있는 책 인생의 보약이라는 수필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글을 성석재라는 소설가가 썼거든. 그럼 그거 누구 얘기? 성석재라는 소설가 얘기. 자기가 느낀 바 그대로 쓴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수필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1번 가봐. 특징 1번 가봐. 그러니까 특징 1번 뭐다? 자기 고백적이다. 왜요? 다른 대리인 없이 내가 내 생각 얘기하는 거란 게 내가 내 말하는 거란 게 그러니까 자기 고백적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밑에 줄 내려가 보세요. 어떻다? 개성적이다. 왜요? 왜요? 내가 내 생각 드러내니까 얘들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누구만의 특징 나만의 특징이 잘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개성적인 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작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글이 누구다? 수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형식이 자유롭다와 비전문적이다 두 개는 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생각을 드러낼 때 어떤 형식으로 다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기 형식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편지 형식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시간의 흐름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과거 회상으로 써도 되고요. 아무거나 다 쓸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아. 왜? 너네도 수필 써봤어, 얘들아. 너네 수필 언제 써봤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일기검사 했어요? 일기검사 하느라고 일주일에 3번씩 써서 냈잖아, 얘들아. 거짓말로. 맞아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기는 너의 뭐라고 볼 수 있어, 너네? 수필. 왜냐면 일기 맨날 뭐 써? 오늘 뭐 했다 좋았다. 이거 쓰잖아. 오늘 뭐 했다가 경험이고 좋았다가 내 느낌인 거잖아. 그 구조로 쓰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쓰기 때문에 일기 뭐가 된다? 수필이 된다. 그러면 일기라는 수필 너네 어릴 때부터 썼었으니까 전문적이지 않아요. 비전문적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형식도 다양하죠. 소재 당연히 다양해요. 소재에 제한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 직접 간접 전부 다 소재로 쓸 수 있습니다. 소재 왼쪽에 빈칸이 좀 있지 얘들아. 다양한 소재 왼쪽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쓰세요.
중수필, 경수필 이렇게 쓰세요. 소재가 다양하다. 다양한 소재 옆에다가 중수필, 경수필이라고 쓰세요. 이때 중자는 무슨 중자야? 이건 무거울 중자야. 무겁다야. 경자는 가볍다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무거운 수필, 가벼운 수필. 이런 말이겠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어떨 때 무거운 수필, 가벼운 수필이라고 얘기하냐면 소재나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얘들아, 소재가 어떤 소재일 때? 시사적인 거. 예를 들면 요즘에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말이야. 되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너네 혹시 그거 알아요? 트럼프가 군대를 어디에 보내가지고 그 뉴스 봤어? 어디 보냈다고? 베네수엘라. 남미에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 사실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나라야. 거기 보내가지고 누구를 잡아갔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갔어, 얘들아.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야,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을 어느 날 갑자기 잡아갔어. 미친 짓이지. 이런 시사적인 문제의 원인 같은 걸 얘기할 때.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얘들아 어느 땅 자기 달라고 맨날 그래 지금? 그 얘기 들어봤어? 미친 애야 진짜. 그린란드라는 땅이 있어. 지금은 덴마크령이래 얘들아. 지도 보면 제일 위에 이렇게 북쪽에 제일 위에 혼자 떨어져 있는 땅이야. 지금은 덴마크령인데 야, 우리 그 땅 가져야겠는데? 막 트럼프가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런 트럼프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시사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있지 수필에서. 그럼 그건 어때? 약간 무거운 얘기지. 이런 거 얘기하면 무슨 수필 돼? 중수필이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요? 한일 관계의 의미, 한중 관계의 의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지? 이런 것들은 무거운 수필이 되는 거야. 그럼 경수필, 선생님 그럼 가벼운 건 뭔데요? 가벼운 거 뭐요? 이런 얘기야. 신변 잡기가 무슨 말이냐면 니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얘기. 이게 신변 잡기야. 얘들아, 트럼프에게는 니네 주변의 일상적인 건 아니잖아. 일본과의 관계, 일본 총리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니네 주변 일상적인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야? 우리 오늘 지훈이가 축구를 했는데 3골을 넣었다. 뭐 이런 거. 맞아? 태연이가 베트남 놀러 가서 좋았다. 뭐 이런 거? 지훈이가 오늘 엄마 신발을 신고 왔다가 벗겨져서 개망신을 당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요런 얘기들이 신변 잡기적 이야기라고. 맞아? 요런 얘기들 쓰면 우리 무슨 수필? 경수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밑에 희곡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오른쪽에요. 145페이지 표가 있지. 대사에 대화, 독백, 방백 요거 3개 동그라미 해봐. 대화, 독백, 방백 3개 동그라미 해보세요. 희곡은 얘들아 뭐 생각하면 편해요? 희곡은 무엇의 대본이니? 얘들아 희곡은 무엇의 대본이야? 그렇지. 연극의 대본이 희곡이에요. 너네 그거 학교에서 안 했어? 고척? 그거 완득이 안 했어? 완득이. 제일 교과서 뒤에 나오는 4단원. 안 했어? 경희는 2학년 때 희곡 안 나오지, 교과서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 그래, 얘들아. 연극의 대본. 우리 영화 대본은 뭐라 그래? 얘라 그래. 그럼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등장인물 이름하고 걔네가 어떤 대사하는지 어떤 말투를 하는지 어떤 표정하는지 어떤 몸짓 하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럼 왼쪽 장관 가보자. 144쪽. 자, 첫 번째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문학이다. 당연하지 않아 얘들아? 희곡이 연극의 대본이니까 연극의 대본 왜 써? 뭐 하려고 써? 연극 하려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문학입니다. 두 번째, 대사와 행동으로 전개되는 문학입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옆에 괄호 열고 쓰세요. 서술자 X라고 쓰세요. 서술자 X라고 쓰세요. 얘들아, 희곡은요. 인물이 나와서 대사하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서술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봐요. 현재형의 문학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얘들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너네가 지금 연극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연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도 사실은 언제 펼쳐져? 지금 내 눈앞에. 맞아? 미래에 있을 일도 언제 펼쳐져? 지금 내 눈앞에.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 연극 무대에서 펼쳐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 현재형의 문학 혹은 현재화된 문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지막 갈등의 문학입니다 라는 말 있지? 갈등의 문학은 얘들아 누구랑 공통점이라고 쓰시냐면 괄호 열고 소설과의 공통점이라고 쓰세요. 소설과의 공통점. 소설도 갈등의 문학이지. 소설에 인물 등장해서 걔네들이 벌이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잖아. 사실은 누구도 마찬가지야. 희곡도 마찬가지고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제 대사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 야, 근데 너네 알지 않냐? 대화는 당연히 뭐 하는 거야? 두 사람이 마주보고 말하는 게 대화잖아. 그죠? 주고받는 게 대화예요. 근데 그 밑에 독백이 있고 방백이 있어. 그거 2개 묶어봐. 그럼 독백과 방백은 얘들아 사실은 누구를 전제하지 않은 말학이야. 독백하고 방백은 누구를 전제하지 않은 말학이야? 청자를 전제하지 않은 말학이야. 맞아? 왜냐면 독백 어떤 말이야? 상대 없이 혼자 나만 짓거리는 게 독백이잖아. 그러니까 청자, 내 말을 듣는 상대, 상대를 전제하지 않은 말학이야. 그러면 방백은 뭐예요? 방백 똑같아요. 방백도 뭐 하는 거예요? 지 혼자 하는 말이에요. 헉, 그러면 독백하고 방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우리 4명이 다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근데 무대에 나만 올라갔어. 나만 올라가서 나 혼자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말을 막 해요. 그럼 얘들아, 무대엔 누구밖에 없고 나밖에 없고 내가 뭐 없이 상대방 없이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말하는 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독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 맞아? 근데 너네 혹시 어렸을 때 말이야 어린이 뮤지컬 같은 거 보러 간 적 있어? 아, 요즘에는 또 무슨 핑 이런 게 유행이던데? 어린이 뮤지컬? 너네 어렸을 때 본 거 없어요? 그거 번개맨 안 봤어요? 번개맨? 번개맨 봤지? 그지? 태연아 번개맨 봤지? 우리 지윤이 뭐 안 봤어? 아니 근데 그 아울렛에서 어. 그 있었어요. 계속 하는 연극. 아, 그랬어? 요즘도 어린이 연극 이런 거 하나? 선생님은 어렸을 때 몇 번 봐서 봤는데? 난 뭐 봤지? 하여간 예를 들면 얘들아. 예를 들면 번개맨 연극을 한다고 해보자고. 뮤지컬을 한다고 해보자고. 그럼 그렇게 번개맨이 악당이랑 싸우잖아 얘들아. 그러면 그 장면에 이런 장면이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냐면 번개맨이 악당이랑 싸우다가 갑자기 악당하고 번개맨이 싸우는 걸 이렇게 멈춰. 악당이 이렇게 멈춰. 포즈가 돼. 그리고 갑자기 번개맨이 이렇게 튀어나와. 누구한테 말을 건네요? 너네한테. 객석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말을 건네. 뭐라고? 어린이 여러분, 저한테 번개 파워를 주세요. 막 이런다고. 그럼 니네 뭐라 그래? 거기서 다 같이 번개 파워 이거 한단 말이야. 맞아? 근데 얘들아 그때 무대 위엔 누가 있어? 같이 싸우던 악당이 있다고. 얘들아 얘가 귀병신이 아닌 이상 지금 번개맨이 하는 대사 들어 못 들어? 원래는 듣지.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 얘기를 못 듣는다고 전제하는 거야. 포즈가 되어 있어. 멈춰 있는 거고요. 나는 지금 등장인물은 지금 누구랑만 관객이랑만 소통을 하고 무대에 존재하는 다른 등장인물은 그 대사를 듣지 못한다고 설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방백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아? 방백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56페이지로 갑니다. 156페이지로 갑니다. 156페이지로 가면 얘들아 거기 참아설이라는 글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설의 동그라미. 참아설 나오는데 설의 동그라미.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 수필하고 희곡 배우고 있지. 그럼 뒤에 나오는 작품들은 다 뭐이거나 뭐야? 수필이거나 희곡이겠지. 근데 희곡은 지훈 땡땡 대사, 지훈 땡땡 대사, 대현 땡땡 대사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글을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지. 맞아요? 그럼 얘는 수필이겠어? 희곡이겠어? 그렇지. 수필이겠지. 선생님이 설에다가 동그라미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설 옆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고전수필이라고 써보세요. 고전수필. 아, 수필 중에서 요즘 거 말고 얘들아 요즘 거 말고 옛날 수필들은 뭐가 있거나 설이라고 써 있거나 아니면 뭐라고 써 있다? 기라고 써 있다. 그럼 기 하나 또 필기. 그럼 요런 제목이 붙어 있으면 다 뭐다? 옛날 수필이다. 예를 들면 여기 참아설 나왔지? 그치? 그 다음 뭐도 있어요? 이옥설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도 있어요? 슬견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약용이 말이야. 우리 집 이름을 뭐로만 지어놓고 정약용 형이 갑자기 왜 제목이 생각이 안 나지? 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뭐라고 해요? 그럼 수필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여기 설이라는 말이나 기라는 말은 수필이라는 뜻이잖아. 맞지? 그럼 요 앞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 글의 내용이야. 그래서 이 고전수필은 제목을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봐봐. 차는 빌리는 거야. 뭘 빌리는 거야? 너네 아는 한자 마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맞자? 말 맞자. 그럼 참아설은 뭐 빌리는 얘기? 말 빌리는 경험을 통해 내가 깨달은 바. 맞아요? 이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는 고칠 이자야. 옥은 집 옥자야. 그럼 뭐야? 집 고치는 경험을 통해 내가 깨달은 이야기. 이거야. 슬견할 때 너네 견은 알아요. 견자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개견, 견생 뭐 이런 거 하잖아. 개야. 이때 슬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너네 잘 안 씻으면 머리에 생기는 몸에 생기는 이라는 벌레 알아요? 지훈이 이라는 벌레 어떻게 알아?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어? 6.25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들어봤어? 아 그래 맞아. 검정고무신 보면 애들이 맨날 몸에 있는 이 잡으려고 이렇게 빛에 이렇게 햇빛 많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잡는 장면 나와요. 어렸을 때 선생님 어렸을 때도 이제 잘 안 씻고 이러면 이 있는 애 가끔 있었어. 근데 얘네가 이렇게 전파력이 강해가지고 얘들아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유행할 때가 있어. 그래서 너네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도 초등학교 때 유행했다고 무슨 신문 기사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 슬자는 무슨 슬자? 머리니 할 때 이. 그럼 이 슬견설은 얘들아 무슨 얘기? 이와 개를 보고 깨달은 얘기. 맞아? 따라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글의 내용, 경험을 의미하고요. 뒤에는 이 글의 갈래가 설이에요. 그래서 수필이에요. 뭐 이런 거 의미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무슨 얘기일 거라고? 말 빌리는 얘기일 거라고.